이번에 진행되는 물건 중에 하나가 요게 있어요. 마더면 금당리 191-4 왜 두 개의 목록 해가지고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있는데요. 요게 딱 보면은 지금 이게 겨울 사진이잖아요. 겨울 사진인데 일단 얘네가 지금 시세가 좀 하나도 안 맞는 것 같아요. 시세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이 동네, 그러니까 이 경매 물건을 보실 때 권리 분석은 사장님 웬만하면 다 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권리 분석은 별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중요한 거는 이 공장이거든요. 이 공장인데 제가 이제 현장을 가서 이걸 한번 봐봤어요. 갔다 왔거든요. 갔다 왔을 때 이제 일단은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땅이 일단 1000평이잖아요. 1000평에 지금 이게 10억이니까 평당 100만원 꼴이거든요. 100만원 꼴인데 제가 이제 현장을 가서 조금 한번 해본 결과 이 동네 일단은 원형지 시세가 100만원이에요. 100만원이고 인허가를 받은 필지는 약 한 12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공장이 완전히 지어진 신축 공장 같은 경우에는 기준을 놓고 봤을 때는 약 한 320 정도에서 거래가 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 감정 평가하는 애들이 왜 100만 원을 감정을 했나 봤더니 건물이 탔다는 거예요. 건물이 탔으니까 건물이 없는 상태에서 감정을 해서 평당 이제 100만 원이 나왔다. 땅값만 이제 평가를 한 거죠. 그리고 이 건물은 없다 이렇게 가정을 한 거고 화재가 났으니까. 근데 이제 제가 건축업자하고 같이 갔어요. 그러면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위성사진 그 로드뷰를 보면 얘잖아요. 일단은 아까 그게 금당리잖아요. 금당리 번지수가 191-4 여기잖아요. 이거 5천이고 이거 이렇게 도로폭이 일단 넓고요. 이 정도 도로폭이면 트레일러 다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공장 같은 게 가장 큰 게 예, 예, 여기잖아요. 예, 여기 예, 여기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 일단 보실 때 지금 보면은 포인트가 이거 같아요. 일단은 도로폭을 일단 먼저 보시고, 그리고 얘가 건물이 좀 화재가 나면 제 공장도 지금 화재가 나가지고 많이 해먹었는데 화재가 나면 이게 복사열이 생겨요. 그래서 이 화재가 여기도 쏘고 여기도 쏘고 여기도 쏘고 여기도 쏘고 이런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이러한 화재가 난 공장 경매를 일단 들어갔을 때는 이거를 한번 해봐야 돼요. 일단은 임대인이 화재가 냈냐, 임차인이 화재가 냈냐 이런 것도 좀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누가 됐든 간에 화재가 났을 때 그러면은 요거 변상이 된 거냐, 얘도 변상이 된 거냐. 얘는 지금 화재가 났을 때 여기 요 판대를 이렇게 두들기면은 요 앞에는 철판이지만 안에 스티로폼이 다 녹았어요. 다 녹았기 때문에 이쪽 판을 전부 다 갈아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 뒤쪽 판을 전부 다 갈아줘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얘도 전부 다 갈아줘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현장 갔을 때 공장 사장님을 만나가지고 화재와 관련돼서 이거 다 변상을 받은 거냐를 물어보셔야죠. 그죠? 물론 얘가 화재가 낸 거고 난 낙찰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근데 일단 중요한 거는 일단 확인 차원에서 여기 공장 상태를 일단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게 임대인하고 임차인하고 쓰다가 임차인이 화재가 나가지고 뭐 화재가 나서 임차인이 도망갔다 이럴 때는 아직까지는 정리가 안 된 상태잖아요.
화재가 나면 화재 보험으로 보통 다 커버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틀린 얘기고요. 화재 보험 가지고 커버가 될 수가 없고 소방서 애들이 와가지고 검사를 해요. 그러면 이걸 가장 중요한 게 화재 감식 보고서를 일단 얘네들이 써주거든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법정에 가서 지금 다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직까지 소송 진행 중인 건지 아니면 소송이 끝난 건지 아니면 소송이 지금 포기 상태인 건지 이런 걸 좀 한번 검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하면은 사람이 낙찰을 받아가지고 만약에 건물을 졌을 때 임대인하고 임차인이 아직까지 소송 중이면 그러면 얘네가 공사금지 가처분이나 이런 거 들어오면은 우리가 낙찰 받았을 때 건물 못 질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요 화재와 관련돼서 이거 좀 법정에서 좀 공방을 하고 있는 건지도 좀 따져봐야죠. 그죠? 제가 화재가 한번 나보니까 임차인이 과실로 인해서 화재가 났으니까 당연히 임차인이 보상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한번 까보니까 그렇진 않아요. 보통은 화재가 난 거는 배전판이나 전기 합선으로 보통 화재가 나는데 전기 합선이나 배전판에서 불이 났을 때 그 책임이 임차인 과실로 인해서 배전판에서 불 났냐 아니면 건물 자체가 노후화돼 가지고 공장 주인이 건물 관리를 잘못해서 화재가 난 거냐 그거에 따라서 만약 감식 보고서에 있는 그 판사가 건물 주인이 월세를 받았잖아요. 월세를 받았기 때문에 건물 관리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네가 그걸 잘못해서 화재가 났기 때문에 거꾸로 임차인의 영업권, 임차인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그 공작 기계, 그 다음에 얘네가 와가지고 이전했을 때 이전 비용, 거기에 관련된 이사 비용, 그 다음에 뭐 2개월면 2개월, 3개월면 3개월 동안 일을 못한 거에 대한 영업 보상 이런 것까지 네가 다 책임져라 이렇게 나오면 임대인이 다 보상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는 주부자를 듯이 화재가 났을 때 임차인이 잘못했다, 임대인이 잘못했다 이렇게 나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굉장히 애매한 거거든요.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는 옆에 현장 가셔가지고 여기 있는 이 공장 사장님들 다 리모델링 다 끝난 건지 그러면 이 화재를 낸 사람이 그거에 대한 공사비나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지원을 해준 건지 아니면은 급한 마음에 내가 먼저 내 돈 내고 공장을 수선을 하고 건물 주인한테 변제로 좀 준비를 좀 준비하고 있는 건지 이런 걸 좀 생각을 해보셔야죠. 그죠? 그럼 만약에 새로운 낙찰자가 이제 와서 공장을 막 딱 짓고 있는데 여기 있는 공장 주가 와가지고 화재가 났는데 그 화재가 그 떼인 돈이 있으니까 네가 내놔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원래는 그럴 일은 없겠죠. 주인이 바뀌었으니까. 근데 이제 이런 것들도 있으니까 요 화재 감식 보고서하고 화재와 관련된 것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를 일단 살펴보시는 게 일단 첫 번째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얘가 보면은 이렇게 보면은 얘가 지금 2층 구조로 돼 있잖아요. 1층, 2층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은 요 가셔가지고 빔 상태를 좀 보셔야 돼요. 보통 2층을 지면 빔이 굉장히 두껍거든요. 그러면은 저기 빔 철거하는 업체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거 업체하고 같이 가가지고 요즘에 요 빔값이 키로당 얼마냐라고 물어보면 제가 물어봤을 때 철거 업체 사장님이 요즘에 빔값이 400원 정도 한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면 2층 빔이니까 빔이 두께가 두껍잖아요. 그러면 철거 업체가 와가지고 요 빔 사이즈가 좀 두꺼우니까 대략 철근 값이 얼마 정도 나온다라는 거 견적을 내주죠. 그죠? 그리고 여기 이제 요 샌드위치 판넬 같은 경우에는 판넬하고 있지만 요 안에가 이제 스티로폼이니까 인력이 잡아가지고 이걸 뜯어내면 이 판넬 같은 경우는 철판하고 이거 분리가 돼요. 분리가 돼서 철은 철대로 다 모아놓고
빔은 빔대로 다 모아놓고 이거를 철로 파는 거예요. 철로 팔고 그 금액이 얼마인지를 책정을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따지면 잡짐이잖아요. 잡쓰레기 비용은 얼마만치 나오는지를 놓고 두 개를 놓고 견적을 한번 내보자 하면 철거업체 사장님이 봤을 때 거의 똔똔이거나 아니면 내가 거꾸로 돈을 주어야 될 경우가 될 것 같다. 이렇게. 왜냐하면 2층이라서 워낙 철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철거업체 사장님한테 가가지고 이 철근 가격하고 이거를 철거하는 비용하고 해서 일단 비용을 이제 산출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현장 갔을 때 여기에 지정 폐기물이 있는지를 좀 보셔야 돼요. 지정 폐기물. 그냥 막 버리는 것들은 조금 산업용 폐기물이니까 좀 저렴한데 지정 폐기물은 굉장히 비싸요. 뭐 쓰레기 치우는 것만 해도 막 억대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현장 갔을 때 지정 폐기물이라는 건 뭐냐면 뭐 윤활유라든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아니 뭐 독극물이라든지 뭐 약품 같은 거 이런 거는 함부로 갈 수가 없고 신나 같은 것도 거의 지정 폐기물이거든요. 그런 게 있는지 없는지를 일단 가서 보는 거예요. 그쵸, 뭐 그런 게 있는지. 그러니까는 저희 철거업체하고 사장님하고 같이 가야죠. 같이 가서 이거는 지정 폐기물이 아니고 산업 폐기물이니까 우리가 철거할 때 한꺼번에 철거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철거 비용이 좀 적게 들어가는 거고 요거는 지정 폐기물이기 때문에 값을 따로 줘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비용이 좀 더 많이 발생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철거업체하고 같이 가가지고 요 비용을 같이 이제 산출을 해서 이 토탈 금액하고 그 다음에 이 철근을 팔았을 때 이 돈하고 이게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는지 요거를 파악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부동산 시세 뭐 이런 거 당연한 거니까 그거는 논외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게 화재가 났을 때 이게 화재 열이 이렇게도 가고 이렇게 가도 이렇게도 가고 이렇게도 가잖아요. 다운으로도 가거든요. 다운으로 가면 이 열 자체가 이 기초 있잖아요. 기초에도 파고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건축하시는 분들 얘기가 불이 만약에 심하게 먹었을 경우에는 기초 바닥이 강도가 정상 강도가 안 나오고 강도가 좀 떨어진다. 강도가 떨어지면은 이거를 보강을 해야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그걸 판단을 하냐 하면은 건축사나 건설사에 보면은 이거를 굳이 파지 않고도 외관 유관으로 이거를 강도를 측정하는 기계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벽에다 대놓고 이렇게 반발력으로 테스트를 하는 건데 반발력으로 몇 번 테스트를 하면 요 기초의 강도가 쓸만하다, 쓸만하지 않는다는 걸 이제 유관을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만약에 이게 강도가 떨어졌다고 하면은 강도가 떨어지면은 이거는 결국 이걸 보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초 토목비가 좀 더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이거는 별도로 견적을 내셔야 되는 거고 약식으로 강도 테스트를 했는데 다행히도 이 불이 요 위층만 났고 요 아래쪽은 불이 안 나서 쓸만하다라고 판단이 되면 일단은 기초는 쓸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럼 만약에 이 물건이 기초로 쓸 수 있다고 하면은 이게 메리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지금 요게 부지가 100만 원이고 대지 평수는 지금 1000평이잖아요. 1000평에 지금 공장의 300평이에요. 300평. 그러면은 보통 이 건축업자들을 부를 때 공장을 한 동 질 때 뭐 330이다, 350이다 이렇게 부르는 건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이거는 기초 플러스 건축비 포함한 가격을 대지 평수로 나눈 가격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얘는 지금 기초가 다 되어 있잖아요. 기초가 다 되어 있으면은 이거는 기초비는
포함이 시킬 필요가 없고 공장만 지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공장만 짓는데 얼마나 걸리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공장을 300평을 짓는데 넉넉 잡고 6억이면 된대요. 6억. 예? 6억. 그러면은 우리가 6억이잖아요. 6억에 아까 그 평수가 몇 평이에요? 예? 1000평이잖아요. 그러면은 6억에 1000평으로 나누면 얼마예요? 평당. 평으로 계산하면 60만 원 꼴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쵸? 60만 원. 그럼 다시 정리하자면 얘 같은 경우에 얘가 지금 감정평가액이 100만 원인데 100만 원 쓰면은 떨어질 것 같고 한 130 정도 쓰시면 될 것 같고 기초는 다 쓸 수 있다고 가정을 하고 철거비는 가봤더니 지정폐기물이 없으니까 철근 팔아서 철거를 하면 거의 똔똔이 들어가니까 철거비는 일단 안 들어가는 걸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공사비인데 요게 300평 기준으로 해서 이게 6억이잖아요. 6억에 1000평이니까 1000평을 나누면 이게 따지면 60만 원 꼴 되는 거 아니에요. 60만 원. 그죠? 그러면은 저희 원가가 그러면은 이게 190만 원이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 6억이라는 거는 건물을 다 올리고 샌드위치 판넬 붙이고 전기 다 붙이고 요 마당에 아스콘까지 다 포함한 게 6억이에요. 그러면 평당 60미잖아. 요 60이면은 우리가 졌을 때 요게 한 우리가 원가가 190이라는 거죠. 190이고 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쪽의 공장이 시세가 지금 300에서 한 320 정도 한대요. 그러면 우리는 치고 빠지려고 하면은 아무래도 좀 저렴하게 내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만약에 우리가 280만 원에 내놨다고 치면 그럼 우리 마진이 지금 90만 원인 거잖아요. 90만 원. 90만 원에 1000평이니까 우리 매진이 따지면 9억이 남는 거죠. 그죠? 9억. 9억. 근데 저희가 이제 법인으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법인으로 들어가면은 어차피 법인세로 털고 그 다음에 철거 비용이나 공사 비용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경비로 다 빠져나가는 거니까 법인세로 나가는 거는 뭐 크게 뭐 나오지는 않을 것 같고 양도세가 아니고 법인세로 가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9억이니까 이거는 뭐 당장은 뭐 매매가 안 되겠지만 한 6개월 정도 갖고 있으면 팔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1년 넉넉 잡고 한 1년 보면 1년 안에 9억을 벌었다 하면은 그래도 좀 괜찮은 거죠. 그죠? 예? 9억이면 큰 거죠. 예, 그러니까 예, 만약에 이게 10억이잖아요. 10억인데 이게 따지면은 맞고 이게 경매하는 대출하는 애들이 대출 얼마만큼 해줄 거냐 물어봤을 때 이건 공장이 위에 공장이 없으니까 만약에 뭐 내가 한 6억까지는 해줄게. 그러면은 내 돈이 4억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이거를 건물을 지으려면 예를 들어서 6억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는 건축자금 대출이라고 따로 상품이 따로 있어요. 건축자금 대출. 일반 시중은행은 건축자금 대출을 요즘엔 안 해요. 안 하고 그냥 땅으로 해서 그냥 해버리고 아직까지도 신협이나 새마을은 건축자금 대출을 해주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걔네들 같은 경우는 건축비가 6억이면 6억에 최대 80%까지 해줘요. 네. 그럼 80%면 6억이니까 그 나머지 20%만 필요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1억 2천인 거잖아요. 건축비가 내 돈이 나머지는 다 대출로 하고 그거는 내 돈이 한 5억 정도가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내 돈이 5억 정도가 들어가고 한 1년 후에 9억이 남았다. 이러면 이게 수익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예.
그죠? 200% 정도 나오는 거죠? 그죠? 아니, 여기서 내 돈 5억은 어차피 매도할 때 내 5억은 가져가는 거고, 순이익이 9억이니까, 그죠? 5억에 5억이면은 5억에 5억 벌었으니까 100%고, 거기에 9억이니까 한 180% 정도 나오는 거예요. 그죠? 180% 정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감정평가하는 애들은 건물에 대한 구조 자체를 몰라요. 구조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화재가 났으면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다 때려 부시고 그냥 원인지 상태로 판단을 하는 거고, 근데 이 포인트는 건축사나 이런 데하고 같이 가지고 기초를 쓸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요거만 철거해서 다시 이어 붙이면 되는 거니까 그건 괜찮고, 요 화재 이쪽 사장님도 그렇고 이쪽 사장님도 그렇고 가서 이 보상이 어떻게 잘 됐냐 이런 것들도 좀 확인을 하시면 뭐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공장 경매는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리고 여기는 고압선이거든요. 이게 배전판인데 이거 고압이거든요. 고압도 이거 탔어요. 예, 고압 탔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는 다시 공장을 짓고 새로운 매수자를 찾는 거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매수자를 보통 신축 공장 같은 경우는 전기를 뭐 100kg씩 200kg씩 이름을 안 해요. 그냥 기본 전력 5kg만 넣고 나머지 전기 증설하는 거는 매수자 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그러니까 뭐 이런 건 필요가 없는 거고, 이걸 보셨을 때 이제 여기 이 폭이 얼마만큼 나오느냐 이걸 보셔야죠. 그죠? 제가 보기에는 요게 한 2m 되니까 2m, 4m, 한 6m는 넘는 것 같고 8m는 안 되는 것 같거든요. 예. 여기 도로 폭이 이렇게 좀 재보면 여기서 한 8m 정도 되네요. 도로 폭이. 그럼 공장 같은 경우, 우리 화성 같은 경우에는 도로 폭이 8m 정도면 거의 A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거의.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시간이 좀 걸리는 한이 있어도 이제 나간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요게 이렇게 쭉 당겨 보시면 여기가 마도 IC가 있어요. 그러니까 IC에서 봤을 때 여기서 이렇게 봤을 때 IC에서 한 3km 정도 되니까, 그러니까 한 10분 거리인 거죠. 근데 이렇게 듣다 보니까 파란 지붕이 많은가 보니까 다 공장 같아요. 예, 예. 맞나요? 파란 지붕 이렇게 많은 거 보니까. 이거 다, 여기 다 공장지대예요. 예. 공장지대고, 그 다음에 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여기 이렇게 보면, 여기 요 부분이 좀 이게 번면으로 나갔잖아요. 이거 번면으로 좀 나간 거는 어떻게 하냐 뭐 물어보는데, 임야는 원칙적으로 태생적으로 번면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보통 분양하는 애들이 번면이 이렇게 없는 거를 350에 이렇게 분양을 하면 번면이 있는 거는 번면 값을 생각을 해서 한 320 이런 식으로 낮춰서 분양을 해요. 그러니까 아까 이 동네 갔을 때 만약에 시세가 만약에 330이다 이러면 우리는 번면이 빠졌으니까 한 30만 원 깎아서 300만 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그러니까 뭐 번면이 있냐 없냐 이거 가지고 싸울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태생적으로 여기는 임야 같은 경우에는 번면이 무조건 나와요. 그러니까 얘도 따지면 번면이 이렇게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는 번면 가지고 가격을 깎는다 이런 애들은 안 되는 거고, 번면은 있는데 번면이 있으니까 앞쪽 가격이 만약에 330이면 우리는 30만 원 깎아서 분양을 하겠다. 예, 그렇게 하시면 되죠. 그리고 여기가 용도적이 계획관리라서 여기 지금 천막을 같이 썼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제가 보기에는 실제로 쓸 수 있는 면적은 거의 한 500평 가까이 된다 보시면 되죠. 500평을 쓸 수 있는 공장이니까는 제가 보기에 큰 메리트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나씩 보실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시세가 얼마냐. 감정평가는 중요한 게 아니고 팔릴 수 있는 가격이 얼마인지를 대략이라도 알고 있어야 경매가 됐건 일반 매매가 됐건 이제 가격을 찰 수 있는데,
이제 이게 전국적으로 하는 애들은 그 팔릴 수 있는 가격을 조금 잘 못 찾아내요. 그러니까는 이게 싼지 비싼지를 모르니까 물건을 잘 쉽게 못 찾는 거죠. 예, 그러니까는 사장님도 좀 범위를 좀 줄여가지고 한적을 좀 전문적으로 하시면은 조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